창학정신 복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공영대학을 위한 공익이사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학교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가 개교 1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환점에 도달했는데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40년 동안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우리가 2017년서부터 그런 뿌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임시이사 체제가 됐고, 지금 현재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거는 저희가 그 정의사 체제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을 옳고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의사가 선출되고, 그런 정의사를 저희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촉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조기훈 비리재단을 퇴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촛불 집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기자회견을 할 거로는 사실 생각지 않다가 이렇게 또 평택대가 다시 좀 태양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 다시 올바로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평택대 정상화 운동의 핵심은 평택대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되는 것,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역대학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 민주적이고 투명한 민주대학으로서의 전망을 내오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우리 평택대 구성원 분들과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함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기훈 비리재단 세력은 물러나고 새롭게 임시이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많은 희망과 또 평택대가 정말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으로 함께 갈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몇십 년 쌓아왔던 이 기득권 세력들의 적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취약함을 공격하면서 새롭게 그 세력들이 평택대 곳곳을 다시 장악하면서 태행의 평택대를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택대 정상화 운동을 앞장섰던 선재영 교수님이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제 해직을 당했다가 다행히 이번 달부터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택대 기득권 세력들 다시 평택대 태행의 기득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조기훈 부역 세력들은 지금도 평택대 정상화를 외치는 많은 교수님들을 탄압하고 있고, 그들이 영원한 안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들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대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의사 체제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택대는 우리가 꿈꿨던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혁신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대학으로의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기훈 체제가 누려왔던 그 태행의 대학, 기득권이 판치는 그 시대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평택대 교수님들, 그리고 평택대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평택 정의사 체제가 다시 그 기득권 세력으로 돌아가는 정의사 체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과 민주화 공공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익적 이사들로 새롭게 구성되고 우리가 꿈꿨던 평택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택대 구성원들도 조기훈 체제로의 해기를 위한 그런 꼼수들은 더 이상 부리지 마시고 우리 평택대가 좋은 정의사 체제로 전환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시고 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올바른 정의사, 공익이사 선출을 위한 그런 제도와 방안을 만들기 위한 공구의 토론회를 함께 열 것을 제안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만드는 민주적 평택대 좋은 공익이사들이 함께하고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평택대 정의사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공개 토론회를 평택대 지금 김문기 총장 집대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저희와 함께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전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저희 평택시민재단을 비롯한 평택의 시민사회는 평택대가 올바른 대학으로서의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 공연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공익이사로 구성된 정의사 체제로 가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공익이사를 선출하고 혁신 공영대학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평택대 조기영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사례박격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종합감사를 통해 교비 횡령 비리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평택대 교수들이 옛 제대 내 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현장 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선재원 교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한 선재원 교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복 해직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했고 복직 발령이 내려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돌아가던 일들이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임시 이사장은 전 이사장의 비호를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 해임과 학사 혼란을 저지르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평택대학교 임시 이사를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족벌 사학 기득권 카르텔이 타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택대 교내 구성원과 지역 시민은 대학의 혁신 공영대학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제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평택대 투쟁에 민교협이 함께하겠습니다. 이곳 평택에는 40여 개가 넘는 민주노총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제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고 어떤 대표제의 의장인 지부장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지역의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돌아보면 5년 전이죠. 절박하게 공장 복직을 열망하면서 복직 투쟁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촛불을 들 때 어느 날 느닷없이
교수님의 다수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평택대 교수님들이었죠. 함께 저녁마다 촛불을 들면서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난 40여 년간 조기용 일가의 사학 족벌 체제를 타파하고 여기에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들을 지난 5년 동안 확인해 왔고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녹록지 않았다는 것 들어왔고 실제 눈으로 확인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대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단 쌍용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곳 그 지역의 비정센터 운영위 회의를 좀 했는데요. 만도, 발전, KT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오늘의 기자회견을 함께 응원하고 상원하면서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렇듯 평택대 이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좀 밝히고요. 제가 다니는 사업장이 쌍용자동차입니다. 언론 통해서 아시겠지만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 주도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졸속적 매각을 진행했죠. 2번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기술을 빼가고 그 모든 책임을 전가를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시켰죠. 그래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쌍용자동차는 지금 현재도 법정 관리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 현재도 평택 공장의 당사자들은 절속 매각은 안 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전 전망을 위해서 현장의 몫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상화를 그리고 제대로 된 매각을 추진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사에 묵살되고 그 과정들이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고 정말 제대로 됐다면 쌍용자동차 그런 위기에 왔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곳에서 다시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서 선장 교수님의 부당해직에 맞서 복직을 염원하면서 일시를 하면서 느꼈던 그 과정들은 똑같습니다. 이 평택대가 교육 공동체로서 정말 실력과 그리고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 발출하고 지역의 공공성 강화를 해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거를 회귀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평택대가 다시 한번 이곳 지역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족벌체제에 대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를 세워서 지역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정상을 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거기에 쌍용차 노동자들, 지역의 노동자들 함께 마음을 보탤 것이고 이후에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역시 평택이 고향입니다. 평택대학교 뒤편 마을이 현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살아왔던 고향입니다. 어릴 때 평택대학교는 평택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피어선 신학대학교였고요. 그래서 저는 평택대학교가 지금 현재 110주년 됐다고 하지만 한 60주년 즈음부터 이 학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어린 시절에 공도 차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4년제 중학대학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참 기뻤습니다. 평택이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4년제 대학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 피어선 신학대학교가 평택대학교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재들이 찾아와서 공부하고 또한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바람에 잠깐 평택을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선재원 교수님께서 평택대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제보 활동을 하다가 해직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 연대 활동을
미력하지만 함께 해오면서 평택대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택대학교가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때 재정 기여자를 이사에 추천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재정 기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인사가 대학의 이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으로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의 문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마저도 사유화했던 이들이 그 집단이 대학을 사유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평택대학교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은 조기용 사학 족벌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런 사학 족벌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혁신형 공영사립대학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도리어 사학 족벌 체제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종교 집단이 또는 종교 집단 관련자 이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평택대학교의 혁신형 공영사립대학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변모해야 될지를 평택대학교가 여실히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사체제가 자칫 특정한 재정기여자에 의해서 특정한 종교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또한 공감대를 확산하여서 평택대학이 혁신공영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앞으로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학정신을 복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공영대학 추진을 위해 공익이사로의 정이사 구성을 촉구한다. 평택대학교는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할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0년간의 사학 족벌 체제를 종식시키고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월 24일에 평택대학교의 정상화 진행을 결정했고 2월 21일에 정상화 추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 방안에 따라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 정적수 9명의 2배수인 18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의 정이사를 결정한다. 평택대학교 교육공동체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의 창학 정신을 복원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지역과의 상생을 추진하며 대학 본연의 역할인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택대학교 교육공동체는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 남부 지역의 대학을 통합하는 혁신공영대학의 추진을 제안한다. 이는 2020년 교육부 정책연구로 시행한 평택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실증 연구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즉 평택대는 인천대 모델에 따라 국립대 법인을 추진하고 한경대 및 한국복지대는 서울대 모델에 따라 국립대 법인을 추진하여 경기 남부 지역의 혁신공영대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경기 남부 지역의 혁신공영대학 추진을 위해서는 평택대학교의 정이사 체제가 이에 동의하는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택대학교 교육공동체는 사학 족벌 체제의 기득권을 도울 수 있는 이사의 출전을 결사 반대하며 창학 정신을 복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공영대학 추진에 동의하는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이사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구성원 동의 없이 재정기여자를 정이사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평택대학교 본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재정기여자는 법적으로 추천 불가하고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다.
재정기여자를 이사로 추진하면 사학 족벌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전국의 교육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 추천을 위해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 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평택대학교가 눈앞에 둔 정의사 체제 구성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마지막 끝구호는 한 번씩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평택대 사학족벌 체제 관련자의 이사 추천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사학족벌 체제 부역자의 이사 추천 참여를 결사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부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평택대 본부는 구성원 동의 없는 재정기여자 이사 언급에 대해 해명하라. 2022년 2월 14일 참가자 1등.